1. 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한 반도체 장비주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오버레이 계측 장비,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가 층층이 정확하게 맞춰졌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점점 미세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 고성능 메모리로 갈수록 단순히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맞췄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볼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다시 살아날 때 이 회사의 계측 장비가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최근 공시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연결 매출은 약 521억 원, 영업손실은 약 8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외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비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 종목을 다시 보는 이유는 2026년 하반기 이후 전공정 투자 회복, 후공정 패키징 장비 확장, 고객사 다변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사업 실적, 성장성, 리스크, 주가 포인트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2. 회사 정체성.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핵심 제품군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버레이 METR-OL OGY. 두 번째, WARPAGE 웨이퍼 인스펙션. 세 번째, 패커지 오버레이 METR-OL OGY. 네 번째, 시크너스 패커지 인스펙션입니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 제품 구성에도 오버레이, WARPAGE, 3D 하이트, 시크너스 라인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버레이입니다. 반도체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층을 쌓고 노광하고 식각하고 증착하고 다시 패턴을 입히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위아래 회로가 조금만 어긋나도 성능 저하, 수율 하락, 불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장비는 반도체 회로가 정확히 정렬됐는지 확인하는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공정이 초정밀 인쇄라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는 그 인쇄가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초정밀 검사 장비입니다. 3. 왜 오버레이 계측이 중요한가? 반도체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선폭을 줄이는 미세 공정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층을 정밀하게 쌓고 칩과 칩을 연결하고 메모리와 로직을 더 가까이 붙이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HBM 시대에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정밀도가 중요해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공식 자료에서도 패키지 오버레이 계측과 관련해 반도체 공정 기술 발전으로 오버레이 에러 계측과 오버레이 제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측정 포인트 증가로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전공정 장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첨단 패키징에서도 계측 장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TSV 마이크로 범프 칩 적층 구조에서는 위아래 칩의 정렬이 틀어지면 전체 패키지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 영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전공정 오버레이 후공정 패키징 계측 확장성, 여기에 있습니다. 4. 2025년 실적은 왜 나빴나? 그런데 숫자만 보면 2025년은 실망스럽습니다.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약 521억 원입니다. 2024년 매출 약 614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4년 약 61억 원 흑자였는데 2025년에는 약 84억 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24년 약 59억 원 흑자에서 2025년 약 64억 원 순손실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시상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외 매출 감소. 두 번째, 연구개발 비용 증가입니다.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직 매출 규모가 아주 큰 회사가 아닙니다. 장비주는 수주와 납품 타이밍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고객사 투자 일정이 밀리거나 해외 매출이 줄면 매출 공백이 바로 실적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사는 신제품과 고객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나니 영업손익이 크게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실적만 보면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실적이 이미 완성된 안정형 장비주라기보다는
미래 수주와 고객사 확대를 선반영하려는 성장형 장비주에 가깝습니다. 5. 그래도 시장이 다시 보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입니다. SEMI에 따르면 전 세계 300팹 장비 투자는 2026년에 18% 증가한 1,330억 달러, 2027년에는 14% 증가한 1,51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이는 AI 칩 수요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주요 배경입니다. 또한 SEMI는 웨이퍼 팹 장비 시장이 2026년 9.0%, 2027년 7.3% 성장해 2027년 1,3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핵심 장비인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노광 공정 투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광 장비가 늘어나고 공정이 미세화되고 측정 포인트가 늘어나면 계측 장비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은 2026년 4월 리포트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 1H26 실적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지만 2H26 이후 주요 고객사 증설과 노광 장비 투자 확대가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수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즉 시장의 논리는 이겁니다. 2025년은 부진했다. 2026년 상반기도 큰 기대는 어렵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고객사 투자와 장비 수요가 살아나면 2027년에는 실적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현재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핵심 기대감입니다. 6.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핵심 성장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수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본업은 전공정 오버레이 계측 장비입니다. 전공정에서는 회로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데 각 층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오차 허용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측 장비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특히 AI 반도체, HBM, 고성능 메모리 투자가 늘어나면 전공정 장비 투자도 확대될 수 있고 오버레이 장비 수요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공정 패키징 장비 확장.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포인트는 후공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패커지, 오버레이, METR, OL, OGY 라인업으로 OL-300NW, OL-900NW, HE-900PAD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공정은 이제 단순 조립 공정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패키징이 성능을 좌우합니다. HBM 2.5D 패키징, 3D 패키징, 칩넷 구조에서는 칩과 칩을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공정 장비 회사에서 후공정 계측 장비 회사로 확장된다면 시장 규모와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사 다변화. 장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고객사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반복 수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과거 특정 지역, 특정 제품 의존도가 리스크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포트에서는 전공정 장비 고객사 확대와 후공정 포트폴리오 확대를 향후 2년간 초과 성장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고객사 확대가 말로 끝나느냐, 실제 수주로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 투자자가 봐야 할 숫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볼 때 숫자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매출 회복 여부입니다. 2025년 매출이 521억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이 매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여부입니다. 장비주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정비 효과로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부족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적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주잔고와 신규 고객사입니다. 실적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수주입니다. 장비주는 수주가 먼저 나오고 이후 납품과 매출 인식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 후공정 장비 매출 비중입니다. 후공정 패키징 계측 장비가 실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단순 오버레이 장비주에서 첨단 패키징 수혜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개발비 부담입니다. 2025년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R&D 비용 증가였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미래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리스크도 분명하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매력만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 변동성입니다. 2024년에는 흑자였지만 2025년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실적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주 지연입니다. 장비주는 고객사 투자 일정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립니다. 고객사가 투자를 늦추면 회사의 매출 인식도 늦어집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높은 기대감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업황 기대가 붙으면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적 확인이 늦어지면 기대감이 빠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경쟁 구도입니다. 계측 장비 시장에는 글로벌 강자가 많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고객사 레퍼런스, 납품 안정성, 서비스 대응력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2026년 상반기 실적 부담입니다. 흥국증권 리포트도 단기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실적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이 종목은 당장 실적이 폭발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하반기와 2027년을 바라보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9. 주가를 움직일 재료.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의 투자 확대. 특히 노광 장비 투자와 전공정 라인 증설 뉴스가 나오면 오버레이 계측 장비 수요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고객사 수주. 해외 매출이 2025년에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해외 고객사 매출이 살아나는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후공정 패키징 장비 수주. 이 부분은 HBM,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테마와 연결됩니다. 네 번째, 분기 실적 흑자 전환 신호. 매출 증가와 손실 축소가 확인되면 시장은 2027년 실적을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권사 목표가 상향. 최근 흥국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3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런 리포트는 단기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긍정 시나리오.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투자가 살아납니다. 노광 장비 투자가 확대됩니다. 오버레이 계측 장비 수요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후공정 패키징 장비가 고객사 평가를 통과하고 신규 수주로 이어집니다. 2025년에는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적자였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2027년에는 고정비 레버리지로 이익률이 개선됩니다. 이 경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가진 계측 장비 성장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11. 부정 시나리오. 반대로 부정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고객사 투자가 지연됩니다. 신규 장비 퀄 테스트가 늦어집니다. 후공정 장비 매출이 기대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가는 실적 부진과 기대감 축소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적자 전환 이후 2026년에도 흑자 전환 신호가 약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 대응 전략. 이 종목은 단기 급등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 분기 매출이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매출이 2025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업손실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적자폭 축소는 흑자 전환의 선행 신호입니다. 세 번째, 수주 공시 또는 고객사 확대 뉴스를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은 수주가 가장 강한 주가 재료입니다. 네 번째, 후공정 장비 관련 매출화 여부를 봐야 합니다. 후공정 쪽이 실제 숫자로 잡히면 재평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주가가 기대를 너무 앞서가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기대감으로 오를 때는 강하지만 실적 확인이 늦으면 조정도 큽니다. 13.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정렬 오차를 잡아내는 계측 장비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해외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비 증가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를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 AI 반도체와 HBM 투자,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수요,
후공정 패키징 계측 장비 확장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증권사도 단기 실적보다는 2026년 하반기와 2027년을 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숫자는 약하다. 하지만 업황과 제품 포트폴리오는 좋아지고 있다. 결국 관건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실적 회복이다. 14의 엔딩 멘트.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단기 실적만 보면 조심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미세와 AI 반도체 투자 HBM과 첨단 패키징 확대 속에서 계측 장비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보기보다는 반드시 수주 매출 흑자 전환을 확인하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체크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매출 회복. 둘째, 영업손실 축소 또는 흑자 전환. 셋째, 전공정 고객사 확대. 넷째, 후공정 패키징 장비 매출화. 이 네 가지가 확인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다시 강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지연된다면 주가는 기대감만큼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